내가 제일 주장한 게 저출산. 그것이 30년 전에 미쳤다는 소리. 저 사기꾼 같은 놈 1억을 무슨 돈으로 주냐? 국민한테 왜 사기치냐? 내가 사기꾼입니까? 자, 1억을 지급한다는 거, 국민들이 과연 이게 합당한 소리인가 의아했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억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요. 또 예산 집행에 쏠림 문제도 있을 텐데 이거에 관해서 어떤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7분 정도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을 여러분들에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을 주면은 3,400조가 일단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2번 합니다. 처음에 2,000조, 그 다음에 바로 한 달 있다가 2,000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을 주게 되는데 3,400조가 풀리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경제 파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본이 8,000조의 양적 완화를 한 다음에 일본 엔화 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금융 파이가 지금 너무 작아요. 이 금융 파이를 3,400조를 늘리면 그 중에 한 2,000조는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가계부채가 2,000조니까 은행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1,400조 정도는 시중에 풀려요. 인플레 안 생깁니다. 약간의 인플레가 있다고 해서 디플레이션이나 에그플레이션이나 이런 플레이션과는 다릅니다. 인플레이션도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펌프물에 숟가락으로 지금 물을 계속 붓고 있어요. 근데 펌프는 작동 안 되고 우리 국민은 빚어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냥 한 바가지 가져와서 다 부으면은 펌프물은 계속 나오죠. 그것은 돈이 풀린 만큼 경제가,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경제가 풀리면서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도 증가하게 되고 고용이 늘어나면서 부수적으로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푸는 것도 기술자가 풀어야지. 박정희 대통령이 9번의 경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긴급명령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재정명령권입니다. 긴급재정명령권. 그게 뭐냐? 사채동결이었습니다. 사채동결. 그래가지고 한국 경제가 일어났지. 박정희 대통령이 사채동결을 안 했으면 여러분은 사채 이자 내다가 우리나라 경제에 절대 일어날 수 없었어요. 모든 빚을 없애버린 거예요. 탕감 조치해버린. 제가 3,400조를 푸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정책에 똑같은 정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제일 잘한 것은 사채 동결, 긴급조치. 대통령 헌법 71조, 76조 1항에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썼어요.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이 2번째 썼습니다. 우리 역사에 뭡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금융실명제. 그거는 나라 망하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금융실명제는 즉각 폐지하고 부동산 실명제도 즉각 폐지합니다.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에게는 150만 원을 별도로 더 지급하겠다. 이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녀봐서 알지만은 우리나라 2,400만 근로자 중에서 정말 월급 받아가지고 적자 안 나는 사람은 한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천만 명 이상이 전부 적자예요. 그래서 월 150만 원이 나오면은 생활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쫓겨나더라도 부부가 300이 나오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주택자금 2억에다가 3억을 주니까 굉장히 생활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월 15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부 300만 원, 어머니 아버지가 440 이렇게 나오면은 자식들의 비용이 부모님한테 덜 들어갑니다. 지금은 자식 하나를 바라보고 두 부모가 계시고 딸 하나를 바라보고 장인 장모가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면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요양병원비만 400만 원이야. 근데 두 사람이 벌어봐야 애들 교육시켜야지, 부모님 부양해야지 생활이 안 돼요. 이런 구조로 계속 가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신용불량자, 금년에 신용불량자가 한 700만 명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워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해결책은 천재적인 지도자, 예정된 지도자, 공약으로 30년간 삼상정책으로 입증이 된 사람, 내 걸 모든 정치인이 모방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봐도 이미 미래를 꿰뚫어보고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주장한 게 저출산. 그것이 30년 전에 미쳤다는 소리. 저 사기꾼 같은 놈 1억을 무슨 돈으로 주냐? 국민한테 왜 사기치냐? 내가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은 대통령에 못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미래에 마치 율곡이가 10만 양백론을 아니 평화로운 시기에 저놈이 왜 군대를 만들자고 저 미친놈이 어디 있냐? 저 율곡이 저놈 미친놈이 어디 있냐? 아니 이렇게 평화로운데 무슨 일본놈이 쳐들어와. 그렇지만 임진년에 쳐들어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저출산을 소리 높일 때 저놈 사기꾼 1억을 무슨 돈으로 준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냐? 맞죠?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시대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우리 OECD 국가 중에 유럽들이나 평균 준 것이 9천만 원입니다. 평균 코로나 때문에 업주들한테 준 게 9천만 원에서 1억인데 나는 1억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야 후보는 우리 한국은 1,000만 원, 500만 원 수준에 거쳤어요. 10분의 1. 그게 자영업자들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또 종업원들 2사람 월급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자영업자인데 진퇴양난. 나가 앞으로 계속 장사를 하면 더 빚을 지고 장사를 안 하면 거지가 돼요. 빚쟁이가 달라들어가요. 왜? 권리금부터 피해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서면 죽는 거야. 가족은 거기다 목을 메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 그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들이 가게가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라 뭐 해라 장사 안 돼요. 이런 진퇴양난에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절대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1억을 주자는 겁니다. 1억을 주면은 18세부터 1억을 주면은 보통 가장이 한 4억은 들어오잖아요. 코로나 벗어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본 거 메꿔질 수 있어요. 그거를 네 장사 얼마 손해봤어. 너 얼마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눈에 안 보이게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손님이 없어서 손해보는 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이 어려우니까 우리 수출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하고 있으니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우리는 코로나에 일정 부분 국민에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2,000조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약 1,900조 됩니다. 이걸 내가 해결해줘야 1년에 100조의 이자가 안 나갑니다. 이 1년에 100조의 이자가 나가는데 일본은 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과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없는데 우리는 코로나 전국인데다가 이자는 내야 돼. 1년에 100조를. 그러면 이 1년에 100조가 안 나가고 시장으로 한번 들어간다고 보세요. 2,000조를 갚아버리고 이자를 안 내고 그것이 시장에 100조가 매년 투입되면 경제가 일어나. 이 사람들은 이 돈이 투입된 이후에 경제 이 빵이 커지는 걸 몰라요. 이 경제 파이가 커지면서 거기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또 이익이 나와요.